어린애 하나 잡아먹으려고 길을 썼었구먼. 길을 썼어.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 라리가 채널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재 파리 구단의 여름 훈련에 합류하기 전에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머물고 있죠. 친정팀 시설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 그리고 현재 파리팀 동료인 아센시오와 함께 훈련한 모습도 나왔죠. 아무튼 그렇게 이강인 선수는 현재 마요르카에서 개인 훈련 및 휴가를 보내면서 잘 쉬고 있는데 한국에서 마요르카로 떠나기 전에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 아주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며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고 하죠. 이강인 선수의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축구선수로 성장해 오면서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얘기한 국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뽑았는데요. 먼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유소년 월드컵 대회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달성했고 이강인 선수는 메시 이후로 최연소 골든볼 MVP를 수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행복한 시간으로 꼽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강인 선수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최초 준우승이나 메시 이후 최연소 MVP 수상 등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좋은 결과를 내서 그 바탕으로 발렌시아를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행복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 평소에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유소년 월드컵 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한국 팬들이 생각하기론 이강인 선수가 19년 유소년 대회를 마치고 발렌시아에 복귀한 후로 경기 출전을 잘 못해서 팀과 불화가 났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발렌시아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직접 한 겁니다.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유소년 월드컵이 있었던 2019년부터 마요르카로 이적하기 전인 2021년까지를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렌시아 시절 9년부터 2021년을 최악의 시기로 가장 힘든 시기로 꼽고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과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2019년부터 함께 일어났고 그게 모두 발렌시아 시절과 겹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축구 라리가 채널에서는 싱가포르 출신 발렌시아 구단주 피터 림이 발렌시아를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이강인을 어떻게 부당대우 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면서 왜 발렌시아 팬들이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격한 반응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말미에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 이 영상 끝날 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영상에서는 구단주나 발렌시아 구단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이강인을 부당대우했었는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선수단 내에서 그리고 라커룸에서 또 어떻게 나쁜 대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았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2018년 10월 31일 17세 253일 만에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코파델레이 32강전 선부리그 팀과의 경기였고 83분간 활약을 했었는데요. 언론의 평도 굉장히 좋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 경기를 치른 건 발렌시아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발렌시아 구단 자체에서 주목하는 최고의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데뷔 나이는 우리나라 남태희 선수가 18세 프랑스 리그에서 기록했던 한국 선수 유럽 최연소 데뷔 기록을 깬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 감독은 마르셀리노 감독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강인을 많이 신뢰한다. 이미 1군 훈련에서 1군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훈련해왔다. 이런 평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도 교체로 짧은 시간 투입시키기도 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1군으로 데뷔하면서 잘 성장하리라고 구단 내부 외부 그리고 언론 팬들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요. 사실 내부 사정은 특히 라커룸에서는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페란 토레스는 발렌시아 구단에서 주목하는 어린 선수들이었는데 어린 선수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될 주장 및 발렌시아 고참급 선수들이 오히려 이강인 같은 이 어린 유망주 선수들을 따돌리고 무시하고 주눅들게 하고 서클 외의 사람처럼 취급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정황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피터 림이라는 구단주와도 또 결부되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한마디로 돈줄로 본 구단주는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마케팅을 하고 돈을 벌어올 도구로 생각하고 이강인에 집중한 겁니다. 당장 2018년에 이강인 선수가 1군 데뷔를 하니까 19년 바로 다이메조 초에 우리나라 기업 LG와 스폰서 계약을 합니다. 발렌시아가. 이 한국의 돈맛을 본 중국계 싱가포르 구단주인 피터림은 이강인 선수가 U20 월드컵 대회에서 MVP까지 따내자 아주 눈에 불이 들어왔죠. 이거는 거대한 돈보따리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페란 토레스나 이강인 같은 어린 선수들을 더 써라. 이런 선수 개입까지 하면서 단장이나 감독에게까지 지시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지 언론들도 재능이 많은 어린 선수들 더 써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죠. 그냥 못하는 선수를 어린 유망주라고 쓰라고 하는 건 아니라 실제로 플레이를 잘 하니까 더 써봐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리노 당시 감독의 전술은 아주 수비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이며 동시에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쓰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수평사사의 형태의 전술이었습니다. 또한 나이든 선수들과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을 선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있었겠죠. 또한 발렌시아는 당시 주장단을 비롯한 고창급 선수들이 어린 선수를 감싸기는커녕 우리 자리를 위협하는 어린 놈들이라는 식으로 집단으로 페란 토레스나 이강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사에도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고 대화에도 전혀 끼지 못하게 하고 프리킥이나 여타 상황에서 감독 지시도 무시하면서 이강인의 공을 뺏어버리고 자신들이 차버리는 등 완전히 집단의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가야라고 하는 고참급 선수놈이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을 빼앗아 차는 걸 본 발렌시아 팬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프리킥 전문가지만 가야는 그렇지 않다. 왜 감독이 지시한 이강인 프리킥 훔쳐가는지 잘 차지도 못한 놈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이강인 괴롭히던 고참급 중에 한 놈이 이 가야입니다. 다른 댓글 보면 이놈은 전형적인 발렌시아 팬인데 인종차별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렌시아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이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겸손해야 하며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어색한데 누가 윗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은 어리고 그런 태도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쿼드에서의 마음을 가진 유일한 발렌시아인인 가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가야라는 놈이 발렌시아 로컬 선수입니다. 발렌시아에서 자라서 그리고 발렌시아 선수로 뛰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발렌시아 선수라도 너는 어차피 외국 놈이고 인종도 유럽인이 아니야. 우리가 명령한 대로 따르기나 해라.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강인 선수가 유럽 출신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막줄에서 더더욱 드러나죠. 확실히 이 가짜 중국인이 라커룸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줄에서 한국인이라고 분명히 써놓고 마지막 줄에선 가짜 중국인이라고 모욕하며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 선수도 아니고 자기 팀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렌시아에서는 뭐 대단한 레벨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처럼 기록도 남지 않으니까요. 이런 한심한 수준의 팬들이니까 저는 이강인이 발렌시아 떠날 때 오히려 사실 잘 떠났다고 생각한 부분이 큽니다. 구단 내 마찰 같은 거 떠나서도요. 다음 사람 보면 발렌시아가 페란 토레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어린 선수 이강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은 좀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도 페란 토레스처럼 결국엔 떠나고 말죠. 다음 코멘트 보면 친구인 페란 유다와 함께 페란 토레스는 유다라는 거죠. 예수를 배신했던 배신자 유다처럼 만약 그렇게 해서 행동한다면 그는 수준에 맞게 있어야 할 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른 팀으로 방출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면 너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다른 조롱이 아무 의미도 없는 20 유소년 월드컵 발롱도르 MVP 같은 거 관심도 없다. 두고 보자. 네가 어떻게 될지. 이게 진해 선수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기십니까? 이게 뭐 타 팀도 아니고 지들 선수한테 협박하고 어린 선수 상대로 황당한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런 반응을 아주 많은 발렌시아 팬들이 보였었습니다. 구단이 어린 선수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 20-30%였다면 이런 쓰레기 같은 수준의 차별이나 조롱성 반응을 하는 반응이 그보다 훨씬 많게 한 40-50%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떠날 때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참고로 발렌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비올렌시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비올렌시아라는 단어가 폭력이란 뜻입니다. 뭐 인종차별이나 폭력 쪽으로 유명한 게 원래 발렌시아 팬들입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를 상대로도 인종차별해서 3명이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었죠. 이 발렌시아 팬들이.
스페인 내에서 큰 뉴스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페란 토레스의 발언이나 실제 경기장에서 상황, 그리고 당시 에이전트였던 하비 가리도의 발언에서도 증명됩니다. 발렌시아 구단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왔고 그 문제점은 구단주, 감독, 심지어는 선수단 내부에서 모든 부분에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팬이라는 놈들은 이강인 같은 외국 출신 자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인종차별 수준에서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뭉쳐도 모르듯 반해 이 팀 전체가 모래알처럼 계속 흩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선수들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죠. 돈만 밝히는 구단주와 자기 몸은 사리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인 감독, 그리고 그 감독과 서로 짬짬이한 주장과 고참 선수들, 정상에서 벗어나 일그러진 팬들, 그리고 특히 그 고참 선수들과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무시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외부인으로 밀어냅니다. 차라리 쓰지 않을 거면 임대로라도 보냈으면 되는데 구단주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싫어서 감독이나 단장도 이강인 같은 어린 선수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그냥 방치한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이강인 선수가 나갈 때까지 계속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요르카로 떠나게 됐죠. 이렇게 발렌시아 구단 내부의 분위기와 상황들이 그랬었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다시 이적을 하면서 나온 과거 한 선수의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었고 프랑스 국가대표팀이기도 했던 엘리아킴 망갈라라는 중앙 수비수 선수가 있습니다. 파리 출신의 흑인 선수고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 파리 언론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망갈라와 함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에 함께 뛰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망갈라였기 때문입니다. 망갈라는 당시 맨체스터 시티에서 발렌시아로 임대로 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이자 약간 제3자, 타 팀에서 임대로 온 외부인으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읽어보면 그는 팀에서 가장 어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팀 멤버 중 일부가 이강인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 일부란 주장자를 비롯한 고참급 선수들을 얘기한 겁니다. 행동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언행이나 문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얻고 싶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행 등에서 문제되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 성실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주전이 되고 싶어서 훈련이나 플레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필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 고참급이란 선수놈들은 오히려 더 북돋아주고 예뻐해줘야 될 텐데요. 정상적인 팀이라면요. 그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잘되는 클럽들이 보여주는 명문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옹졸한 진짜 2년 전에도 강등권 직전에 머물렀던 지금도 한심한 발렌시아 팀답게도 그런 모습을 오히려 더 동기부여시키기는커녕 앙심을 품고 이 어린 선수를 괴롭히고 따돌렸다는 겁니다. 이 고참급이라는 나이 많은 선수들이요. 근데 망갈라는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맨시티 같은 빅클럽에 되어가던 구단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선수가 되려면 당연히 필요한 자질이고 그런 건데 왜 저걸 저렇게 나쁘게 보지? 거기다 저런 유망주 선수를 괴롭히기까지 하고는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인터뷰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고 원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클럽에서 찾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보십시오. 큰 클럽, 성공한 클럽에서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강인의 태도나 멘탈리티나 실력뿐만이 아니라 언행뿐만이 아니라 태도나 멘탈리티가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하찮은 발렌시아 선수놈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고참급이라는 놈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겁니다. 발렌시아가 왜 강등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바로 이해가 가죠. 이런 팀 문화를 살펴보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강인 그는 자신이 그것을 원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그룹에서 투명인간처럼 이강인 선수를 취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파리 기자가 이강인이 PSG에 좋은 영입이 될까요? 하고 묻자 망갈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클럽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PSG 파리가 추구하는 프로필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다.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망갈라는 이강인의 발렌시아 시절 동료이지만 다른 국가의 빅클럽에서 임대로 왔고 제3자의 시각을 가지고 사태를 지켜봤습니다. 망갈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강인이 문제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빅클럽에서 뛸 자질과 정신을 가진 훌륭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살펴줬어야 할 발렌시아 주장단 선수들, 고참 선수들 눈에는 오히려 눈의 가시로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게 된 계기는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구단주, 감독, 단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고 어린 선수들을 보호해 줬어야 할 주장을 비롯한 고창급 선수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현재까지 발렌시아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강등권에서 힘겨운 싸움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유럽 대항전은 당연히 못 나가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고 보여지는 인상적인 이적 루머들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에 다녀옴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관왕에 달성했고 공격 포인트도 10개나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에도 물론 빅클럽이라 언제나 강력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일상이지만 파리에서의 2년차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면서 맞이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상반되는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현 상황이 대조를 이루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축구 라리가 채널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던 가장 행복한 시간과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서 발렌시아 시절을 되짚어보면서 얘기해봤습니다. 당시 구단 내에 있었던 감독, 구단주, 선수들 간의 많은 문제점, 그리고 구단과 비슷하게 한심한 수준의 발렌시아 팬들까지의 반응도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망갈라 같은 선수들의 제3자적인 관점도 들여다봤는데요. 여러 흥미로운 요소가 많았죠.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것저것 자료를 찾고 취합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네요. 오늘 얘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특히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요새 구독자가 너무 많이 안 느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바로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